미소가 멋진 남자 황현우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맡은 부분은 이제 코칭입니다. 이제 제목은 팀 리더를 위한 컬처 코칭의 변화인데요. 사실은 이제 중심 내용들은 주로 기업에서 이제 코칭의 수혜자들이 중간 관리자들인 팀장들이기 때문에 이 팀장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코칭으로 도울 수 있을지를 책에 담았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Culture is strategy for breakfast. 이게 무슨 말이죠? 네, 이런 말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전략보다도 조직의 문화가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즉, 문화는 아무리 좋은 전략이라 할지라도 그저 한 끼 식사거리로 먹어치울 수 있다. 즉, 좋은 계획이나 전략보다도 그 조직의 문화가 훨씬 더 중요하고 영향력이 있다라는 얘기를 이야기한 피터 드러커의 이제 경영 철학을 말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기업에 가서 뭐 코칭도 이렇게 해보고 저희 센터에서 전문 코치들을 훈련하고 양성하는 일을 하면서 이제 무엇이 조직의 변화를 가져오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죠. 그러면 이 문화의 가장 큰 키를 잡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일 것 같습니까? 조직 안에서? 리더죠, 리더. 리더 중에서도 가장 위에 계시는 최고 경영자, 그 다음에 임원진들, 이분들이 코칭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가 그 조직 안에 코칭이 문화로 정착을 하는가 마는가를 결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아주 엑기스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조직 안에 컬처 코칭, 즉 문화로서의 코칭이 정착을 하려면 6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서 이제 코칭 그 산업을 리더하고 있는 넘어갔네요. 코칭 산업을 리더하고 있는 ICF가 그 휴먼 캐피털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이제 기관과 2014년부터 공동으로 연구를 해서 조직 안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업과 기관과 조직 안에 어떻게 하면 코칭 문화가 잘 정착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이제 벤치마크를 수립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관이 조직 안에 코칭이 문화로 정착하려면 이와 같이 6가지 요소가 자리를 잡아야 되더라. 이것만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 조직을 진단해 볼 수 있고 또 개인으로서도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코칭이 어느 정도 문화로 정착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조직의 리더들,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하이 레벨에 있는 최고 경영자들이나 그 다음에 임원진들이 우리 조직 안에 얼마나 코칭이 필요한지에 대한 그 필요성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그 다음에는 조직 안에 있는 많은 리더들이 실제로 코칭 교육, 특히 인증받은 코치들에 의한 코칭 교육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술들, 코칭 기술들을 습득하고 활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조직 안에는 코칭을 정착시키기 위해 혹은 코칭을 교육하거나 훈련하기 위해 실제로 1년 예산 중에 일부 예산을 실제로 편성하고 있는가. 그저 있을 때 하고 없을 때는 그냥 깎고 이런 것이 아니라 코칭에 사용되는 예산이 별도로 준비되어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좀 안 보이시는데요. 조직에 있는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기업들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제 코칭을 서비스 받는 주요한 대상이 임원진들입니다. 그래서 임원진들은 1대1 코칭을 서비스 받고 있죠. 그리고 이제 중간 관리자들은 하루짜리, 1박 2일짜리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코칭 교육을 이제 훈련받고 있죠. 하지만 말단 직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코칭 교육이나 1대1 코칭을 필요로 할 때 그 기회가 보장되어 있느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우리 조직 안에 코칭 문화가 정착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바로미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코칭 서비스를 받을 때 우리 조직 안에는 내부에서 자기 직무상 내부 직원들을 코칭할 수 있는 그런 내부 코치가 얼마나 있느냐, 그 다음에 필요하면 외부 전문가인 코치들을 얼마나 유입해서 또 조직을 도울 수 있느냐. 또 하나 중요한 게 여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조직의 리더들이 코칭 접근, 즉 교육받은 코칭 기술이나 철학을 가지고 자기 구성원들을 얼마나 대할 수 있느냐, 이 세 가지 요소가 우리 조직 안에 컬처 코칭이 정착되어 있는지를 또 보는 하나의 바로미터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우리 조직 안에 있는 전 구성원들이 그래서 역시 코칭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 인식하고 있는 상태, 이것이 이 6가지 요소가 한 조직 안에 정착되어 있다. 그러면 그 조직은 이제 코칭 문화가 제대로 정착이 되어 있어서 지속 경영 가능한 기업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글로벌 트렌드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요 요소들만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본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기업에서 이제 강의도 하시고 그 다음에 HR 담당자들도 계시고 할 텐데 기업과 조직뿐만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정의 최고 CEO인 아빠가 또 엄마가 얼마나 코칭을 필요로 하는가 똑같이 적용하면 역시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이 있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간단 질문인데요. 네. 저 6가지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데 최고 리더인 CEO, 최고 리더인 CEO가 코칭에 대한 인식이 없다. 그러면 그 기관은 HR 부서들이 아무리 코칭을 접목하려고 해도 CEO가 바뀌어버리거나 CEO가 코칭에 대해서 문외한이거나 관심이 없다. 그리고 또 혹시 코칭을 잘못 경험을 해가지고 코칭 그거 별거 아니던데 이렇게 평가를 해버린다면 그 조직 안에 코칭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정착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건강 분야 지필한 안유선 심리치료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심리상담실에서 심리치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음건강 관리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강의 트렌드 2025와 아주 잘 어울리는 트렌디한 마음건강 관리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바디 풀니스입니다. 바디 풀니스는 바디와 풀니스, 그래서 몸과 충분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번역은 몸챙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몸챙김 잘하고 계신가요? 잘하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 몸챙김 잘하지. 술, 담배 안 하고 몸에 좋은 음식만 먹고 일주일에 3번씩 운동하고 잠도 잘 자. 나 몸챙김 잘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몸 관리 정말 잘하시는 거죠. 그런데 바디풀니스에서 이야기하는 몸챙김은 이와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바디풀니스는 알아차림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알아차림은 순간순간 몸의 변화에 무비판적으로 관심을 갖는 겁니다. 좀 어렵죠. 그래서 몸에서 일어나는 것을 글로 적으면 좀 추상적이 되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디풀니스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초대할 수 있는 초대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지금 몸 안에서 무엇이 느껴지시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What do you feel in your body now? 여러분들 지금 몸에서 어떤 것들 느껴지세요? 열정, 희열이요. 열정이 벌써 느껴지세요.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열정을 느낄 때 내가 어떤 이미지나 생각으로 막연하게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안에서 정말 감각, 센세이션으로 그것을 느낄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전히 좀 어렵죠. 그래서 감각을 좀 느껴보는 것을 지금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양손을 이렇게 꽉 주먹을 쥐었다가
펴보세요. 다시 한번 쥐었다가 펴시면 근육의 긴장도가 좀 다른 걸 느끼실 수 있으세요? 네. 지금 저희가 이건 의도적으로 만든 거고요. 의도적으로 만들지 않은 그 감각에 우리가 익숙해져야 되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갑자기 이 단상에서 성큼성큼 내려가서 여러분 앞에 마이크를 들이대고 자, 바디풀니스의 뜻이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죠?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마이크를 드린다면 어떠실까요? 당황하고 긴장. 네, 맞아요. 네, 긴장되죠. 근데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진짜 내려갈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로 한 1, 2분 정도 앞에 있는 강사가 나한테 와서 뭔가 마이크를 들이대고 좀 갑작스러운 무언가를 요청했을 때 몸 안에서 약간의 긴장감과 당황감을 느끼셨다면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 감각에 가까이 가신 겁니다. 네. 네. 우리 몸 안에는요, 긴장과 이완, 수축과 팽창하는 이렇게 진자가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갔다가 다시 왔다 갔다 하는 이 진자 운동과 같은 그런 에너지의 흐름이 굉장히 리드미컬하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바로 이 진자 운동 덕에 우리는 스트레스 관리도 할 수 있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 큰 스트레스를 계속 반복적으로 받거나 어떤 외상 사건에 노출됐을 경우에 이런 조절력, 회복력에 손상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느끼거나 너무 덜 느낄 수 있게 되는데요. 다행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시 한번 몸에 집중하고 우리 감각에 집중할 수 있게 되면 우리는 다시 한번 그 회복력에 접속해서 조절되는 것들을 우리가 키워나갈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바디풀니스를 신청하시는 방법은 바로 근육의 긴장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시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좀 긴장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이완되는지, 또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긴장하고 이완되는지를 조금 더 한번 살펴보세요. 양치를 하시거나 샤워를 하실 때, 하루를 시작하거나 마무리하실 때, 또 일을 시작하거나 마무리하실 때 내 근육의 긴장도에 조금 더 접근하신다면 바디풀니스의 세계로 여러분들이 초대되신 겁니다. 바디풀니스와 함께 여러분들 보다 건강하고 충만한 라이프 스타일을 영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협업을 이제 여기 직장 다니시는 분들 꽤 계시죠? 협업 잘 되시나요? 네, 제일 궁금한 게 그건데 협업이 되게 어렵다고도 합니다. 저도 이제 코치인데 최근 들어서 특히 이제 회사 가서 이제 그 리더들 만나서 이제 그들의 이제 어필 포인트가 뭐냐면 협업이 안 된다, 미치겠다. 그러니까 협업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부서가 있는 거예요. 부서가 있는 거. 옛날부터 뭐 사일로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뭐 거론이 많이 됐지만 이제는 정말 심각할 정도로 협업이 잘 안 돼서 너무너무 속상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위에서는 계속 뭔가 새로운 일이 자꾸 만들어지고. 근데 왜 협업이 이제 많이 생기냐면 요즘 이제 모든 게 다 불확실성의 시대로 더 깊이 빠져들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계획 세운 대로 이게 일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새로운 일이 생기단 말이에요. 야, 이거 좀 해봐. 야, 저거 어떻게 된 거냐? 야, 니네가 좀 어떻게 만들어봐. 자꾸 이런 이제 뭔가 TFT도 많이 생기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그러려면 협업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협업이 서로 잘 안 돼요. 왜? 왜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네. 이것 때문에 그렇게 입장 차이. 네. 우리는 글쎄 안 된다니까. 잘못 왔다니까. 내가 아니라니까요. 뭐 이런 거 이제 서로 입장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감정적으로 대립되고 합니다. 눈치 보기. 그래가지고 야, 이거는 애매하잖아. 우리 일이 아니야. 저쪽 가서 얘기해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소위 이제 요새 명언이 있어요. 회사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명언이 뭐냐면 그레이 존. 네. 이건 그레이 존이야. 그레이 존이라는 건 다 통해요. 그냥 괜히 이렇게 회피할 수도 있고 아래날 따지기. 우리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좀 회피도 하고
남 탓하기. 그래서 이제 너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그래가지고 협업이 막 지연이 돼가지고 나중에 일이 망쳐지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딴소리하고 오리발 내미는 거예요. 또 정한대고 밀어붙이는 거죠. 이제 윗선 동원해서. 근데 그때 밀어붙이면 되긴 돼요. 근데 이제 감정의 골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 그렇게 한 사람은 뒤통수를 또 맞는 또 결과가 있고 이런 이제 아주 험악한 일이 발생이 되고 하고요. 그다음에 연피전략은 뭐냐면 질질 끌다가 이제 날짜가 다가오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은 야야야 해줘. 야 어떻게 하면 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대로 해줘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대충 마무리가 돼요. 그랬을 때 협업의 퀄리티는 상당히 낮은 퀄리티가 나오고 그 회사의 수준은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회사는 이게 우리의 수준이구나.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외부에서 사람 좀 더 써보자. 뭐 외국에 패키지가 없어?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가 잘할 수 있는데 못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이제 형국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협업에서 이제 저는 이런 제안을 하는 거 오늘 제목이 뭐냐면 협업과 협상이란 말을 이제 좀 여러분들이 생소할 수도 있어요. 협업은 그냥 잘 열심히 하면 되지 왜 협상이 들어가지? 근데 저는 이제 제가 협상학과 이제 또 뭐 교수 역할도 좀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협상이 통상 협상이라든지 뭐 구매 협상, 뭐 가격 내고 그다음에 무슨 뭐 연봉 협상 이런 식으로만 우리가 협상을 알고 있는데 그런 협상보다 더 정말 중요한 협상은 가까운 사이에서 협업 관계에 있는 이런 사이에서 협상의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제 몇 번 회사에 가서 이제 코칭을 해봤더니 상당히 도움을 주는 그런 이제 경험을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기서 협상을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오늘 그냥 여러분들한테 책을 읽어보시면 되시는데 책을 사고 안 읽어보는 분들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까봐 제가 한마디만 그냥 유언처럼 남겨드릴게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입장 나는 안 된다니까. 그거 못 알아들어? 어려워 이 말이? 이게 안 돼. 우리 사람 없잖아. 봐봐. 얘는 다 울고 있잖아 지금. 응? 우리 지금 3명 신청해 놨었는데 그걸 나한테 똑같고 하면 어떡하니? 네가 사람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1분 남았대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해관계가 다른 말로 뭐냐면 왜예요? 왜를 안 물어봐 우리는. 그러니까 도대체 왜 그래? 그러면 바쁘다니까. 사람이 없다니까. 그거 말고 그 뒤에 있는 왜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인터레스트, 이해, 관심 사항 이런 겁니다. 그거를 잘 들으면 이해가 돼. 이해가 되고 뭐예요? 내 사정, 네 사정 이거 털어놓고 얘기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좀 말을 제가 굉장히 쉽게 해서 얘기를 하고 어려워 쉬워 보이지만은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 협상의 하나의 그 중요한 기술인데 이런 사정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온더 테이블에 올려놓고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든지, 왜 못하는지, 어떤 속사정, 그 속사정은 많이 있어요. 그 속사정을 여기서 이제 뭐 안전감, 경제적 안정, 소속감, 인정욕구, 의미, 명예 이렇게 어려운 말도 있는데 그거보다 현실적으로 자기가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좀 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야 우리 얘기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안 된다고 그래 알았지? 이제 이런 식으로 회사에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거보다는 속사정을 얘기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하고 아까 문화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왔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속사정을 얘기하면 주고받을 일이 생기더라. 이게 바로 협상의 요령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러려면 협상의 어떤 그런 그 기술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협상의 기술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책 한 권만 읽으세요. 책이 협상책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런 거 읽어보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협상 강의는 뭐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협상 제가 지금 재관에도 몇 년간 협업과 관련된 협상 교육을 제가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강사 여러분들 계시면은 협상에 관련된 공부를 조금만 하시면 아마 협업을 협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강의의 기회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생성형 AI 1타 강사 최재혁입니다. 우리 이민재 회장님이 스타 강사는 떴다 신다고 그래가지고요. 1타 강사 쭉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생성형 AI와 또 이게 과연 우리 강사님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 또 미래 교육이 어떻게 또 변화가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한성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럼 퀴즈를 하겠습니다. 퀴즈를 맞추시는 분에게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IM 젤리와 제가 며칠 전에 쓴 AI 영화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그 강사님들의 가장 큰 경쟁자는 누구일까요? 아시는 분? 유튜브 박수! 나오세요. 빨리. 네,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IMCL이 맞아요. 저도 생성형 AI를 유튜브로 배웠어요. 유튜브. 작년에 생성형 AI 이거 뭐 챗GPT 활용하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무도 잘 몰랐어요. 그럴 때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미국 유튜브 보고 배웠습니다. 유대미 보고 배웠습니다. 아니면 그 아마존에 가서 책 보고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의 경쟁자는 유튜브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프라인 강의장에 오는 것보다는 유튜브 보는 것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쟁 상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유튜브를 같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저희 제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열심히 찍고 있잖아요. 근데 다른 강사님들은 안 찍고 있잖아요. EBS는 찍어주고 계시잖아요. 올리십시오. 5분 강의든 1시간 강의든 올려놓으면 그거 보고 강의 요청을 합니다. 최재형 원장님 유튜브 보다 보니까 원장님 강의가 나오는데 우리 회사에 와주십시오. 우리 기관에 와주십시오. 학교에 와주십시오.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오신 여러 이제 강사님들, 강사 지망생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유튜브를 하셔라. 내 지식을 거기에다가 전달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지식을 저처럼 챗GPT가 뭔지 모르겠을 때 유튜브 통해 배웠듯이 예를 들어 협상이든 코칭이든 뭐 여러 가지 마찬가지예요. 유튜브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가 AI로 이제 강의 컨텐츠를 만드시는 것들을 제가 권장을 드리는데요. 우리 PPT 만든다고 몇 박 며칠 동안 고민하지 마시고 AI한테 하십시오. 저는 강의 계획서도 AI를 쓰고요. 강의안도 AI를 씁니다. 초안을요. 그래가지고 보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풍부한 내용의 이제 강의안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챗GPT만 쓰지 마시고요. 퍼플렉시티 써보시면 사람 들어오세요. 퍼플렉시티. 이분들에게 뜨거운 박수. 뜨거운 박수. 시대를 앞서가시는 분들. SK텔레콤 사용자들은 이번 달까지만 1년간 무료입니다. 무료예요. 네. 그래서 챗GPT에 가면 거짓말도 막 해요. 아까 우리 한민 박사님이 그 거북선 했잖아요. 퍼플렉시티 가면 거북선이 나옵니다. 네. 항공모함 아니고 거북선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구글을 이제 많이 안 하고 퍼플렉시티로 넘어갈 거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교육 담당자들은 이 강사를 어디에서 보고 섭외할까요? 뭐 보고 섭외할까요? 지금까지는 네이버 가서 검색을 해봤을 거예요. 협상 강사 중에 추천해줘 했을 거라는 얘기죠. 코칭 강사 중에 추천해줘. 그런데 지금의 교육 담당자들은 20대, 30대 초반이에요. 이 친구들은 뭘 많이 하냐면 구글 많이 합니다. 구글. 근데 이제 내년 정도가 되면 구글 안 하고 퍼플렉시티를 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퍼플렉시티에 여러분들이 노출되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국 강사신문에 기사를 많이 내셔야 돼요. 포럼을 칼럼을 많이 쓰셔야 돼요. 그래야지 퍼플렉시티가 읽어서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막상 요즘에 강의 오는 사람들이 그저께 이제 강의하러 갔는데 거기 있는 그 대표님이 퍼플렉시티 검색을 해봤대요. 챗GPT 강사 중에 추천해줘. 그러니까 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유튜브 열심히 하시면 유튜브에는 긁어옵니다. 근데 한국 강사신문에 기사를 내면 긁어온다는 얘기. 오늘 제가 강사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가 뭐냐면 바로 퍼플렉시티에 검색되도록 하셔라. 그러면 그 말은 유튜브다 어떻게 보실 거예요? 릴리스 AI에다가 URL만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요약해줘요. 요약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타임스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의 강의한 스크립트 받아가지고 자기 거로 새롭게 창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강의안도 PPT도 좋지만 감마 앱으로 만드셔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요즘에 유명 대학의 교수님들도 감마 앱으로 이제 하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제 AI를 활용하는 이런
일타 강사님들이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미래의 강사는요, 큐레이터 역할들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멘토의 역할, 퍼실리테이터의 역할들을 하시는 그런 명강사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라고 하는 세계 지성 프로그램 준비 기간을 포함해서 4년 콘텐츠 제작과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글로벌 사이트를 만들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개는 이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지식 콘텐츠 경쟁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두 가지 축에서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리마커블한 것인가 라는 어떤 특이성 측면, 그리고 리터러시 측면. 리마커블이 뭐 영어로는 아실 겁니다. 아주 두드러진, 뾰족한 뭐 이런 뜻인데, 당연히 이제 뛰어난 것은 좋은 것이니까 뭐 당연한 말입니다. 세스 고딘이라고 하는 마케팅 전략가가 그 중요성을 설득을 해서 유명해진 하나의 개념이 된 이제 말이고요. 오늘은 그 리터러시 측면에서 지식 콘텐츠는 쉬울수록 좋은 것인지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 명제는 방송인들한테는 너무나 익숙해요.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했을 때 첫 번째는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말을 입사할 때부터 계속 듣기 때문에 저것은 철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송을 봤는데 평가가 어렵다 이렇게 나오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획회의에서 이제 아이템들을 이제 추천을 하는데 어려워 그러면 그냥 딜리트가 돼요. 그만큼 이렇게 중요한데, 제가 지식 컨텐츠는 쉬울수록 좋은가라고 쓴 것은 이유가 있겠죠. 과연 저런 것인지 저것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리터러시는 이제 문해력의 영어식 표현인데, 통상 문해력이라고 했을 때는 그걸 이해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많이 아시고요. 좀 나아가서 쓸 수도 있는가, 한마디로 잘 내가 부릴 수 있는가 글을, 이런 의미를 쓰는데, 이 디지털 컨텐츠 서비스 측면에서 볼 때는 그거보다는 과거의 문해력은 일방향적인 개념이 많았어요. 그 독자가 읽어낼 수 있는가 이런 의미였다면, 지금은 생산자 내지는 제작자도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워낙 미디어와 플랫폼이 다양화돼서 같은 컨텐츠라고 해도 어디선가는 어려울 수 있고 어디선가는 뻘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중 강연을 많이 하시는 분이 그룹 과외를 해요. 똑같은 거 하면 안 되거든요. 그것은 이제 오디언스가 기대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 리터러시에 맞춰야 됩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 4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리마커블한 거는 이제 한 장으로 좀 설명을 끝내겠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찬사를 받았고요. 어떤 컨텐츠에 대한 평가가 미쳤다 뭐 이런 게 나오면은 그냥 그것은 리마커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나는 솔로 같은 프로그램을 보고 너무 좋아 막 이렇게 막 아주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반응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리마커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속되면 그 프로그램은 뜹니다. 근데 볼만했어, 그냥 괜찮아, 이런 건 리마커블 하지 않아요. 그런 컨텐츠는 레드 오션에서 엄청나게 경쟁을 해야 됩니다. 적어도 방송 프로그램에서, 교양 프로그램 안에서의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위상은 리마커블한 수준은 확보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리터러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컨텐츠의 특이성을 봐야 되는데요.
이용과 충족이라는 미디어의 유명한 이론이 있어요. 왜 이 콘텐츠를 이용하는가? 욕구적 측면에서 바라보는데 교양 콘텐츠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듯이 알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고, 그리고 사회통합적 욕구는 이제 잘 지내고 싶은 거예요. 너 그거 봤어? 이런 거 알아? 혹은 뽐내고 싶은 욕구도 전혀 들어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지금 개인 통합적 욕구라고 하는 지식 콘텐츠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이 이제 발견되었습니다. 저게 무엇이냐면 어떤 지식 교양을 통해서 나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유발 하라리의 저희 인공지능 강의가 있는데, 그냥 단지 인공지능은 이런 것이다, 뭐 이런 것을 넘어서 어떤 윤리적 질문들, 그 큰 역사에서 앞으로 인류는 어떤 길로 갈 것인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이거 인공지능과 동거를 해야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큰 질문들을 던지게 만드는 것들, 이것이 위대한 수업에는 있는 것으로 저희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한 4회 정도 진행을 했는데 발견이 되었습니다. 콘텐츠 난이도라고 하면 난이도를 구성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냥 어렵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걸 좀 미분하면 설명을 잘 못해서 어려운 게 있어요. 그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길어서 어려울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벽돌책이라고 하는 총균세, 저것을 이제 지쳐서 못 읽어요. 심도가 너무 높아서 안 읽으려고 하죠. 그래서 어려운 거고, 혹은 주제가 이제 7분 벌써 됐나요? 네, 알려주세요. 주제가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주제 복합성 측면이 있는데, 저희는 처음에 고민을 했어요. 이거를 어느 수준으로 맞출 것이냐. 대립이 됐습니다. 대세는 유튜브다. 유튜브처럼 쉽게 접근 가능해야 되고, 클립은 5분으로 하는 게 제일 좋아.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 TV니까. 그리고 너무 이미 주제가 복잡한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쉽게 전달해야 돼. 일리가 있죠. 이게 주류였습니다. 방송을 보고 나서, 방송이 나왔어요. 이제 한 시즌 한 1 정도 지나고 나니까 저희 안에 고민이 생겨요. 다른 피드백들이 오는 거거든요. 한쪽 그룹은 시시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뭐야? 어중간해. 이거 내가 기대한 것은 그냥 책의 재탕이 아닌데, 책을 요약한 것이 내가 기대한 것은 아닌데, 더 고심도로 해줘라고 요구를 합니다. 또 한쪽 그룹은 어렵다고 해요. 정반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지금 선택은 한 상태입니다. 100분에서 150분가량. 저것은 저희가 선택할 때는 원가에 대한 고려가 있었어요. 해외 나가서 제작을 하려면 저 석학들을 섭외를 해서 하루 안에 촬영을 해야 원가 최적화가 돼요. 이걸 이틀 이렇게 넘어가면 거기 붙는 스태프들에서 돈이 너무 늘어나서 그리고 이제 고령의 어떤 학자의 나이에도 좀 고려를 했을 때 100분 정도가 제일 적합하다고 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죠. 어렵다, 시시하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알아내는 과정에서 4차례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서 저희는 알아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 있는데, EBS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를 좋아하는 이용자들은 지식 추구형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는 저희는 몰랐어요. 그냥 저 사람들을 단일하게 본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오신 분들을 보고, 아, 여기 누가 왜 왔을까? 강의를 좋아하나 보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식, 강연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저렇게 네 분류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도. 그냥 여가로서 즐기시는 분이 있고, 그냥 이것저것 이런 부패식 콘텐츠를 좋아하시는 잡학다식형도 있고, 그리고 정말 순수 지식 추구형들은 책을 봅니다. 이런 동영상 저런 거 보지 않아요. 그러면 업무 활용은 뭐냐? 저희가 지금 포지셔닝 하고자 하는 것은 업무 활용형이에요. 이제 리더로 성장하고 좀 관리자가 되려면 좀 세상을 보는 어떤 조망의 능력도 있어야 되고, 좀 기획을 좀 서포트 하려면 아는 것도 많아야 되지만 좀 시각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저 순수 지식 추구형처럼 책을 읽어야 되는데 너무 바빠서 책을 못 읽는 사람들을 위한 콘텐츠를 만들어야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경쟁력 때문에 그래요. 여가 활용 콘텐츠는 유튜브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저희는 책이 될 수는 없지만 존재 자체가 책에 가까워질수록 유튜브와 차별화된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컨텐츠로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리마커블한 거는 필수적입니다. 독보적이어야 되고 어디 유사하면 안 됩니다. 그러고 나서 리터러시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 교집합에 좋은 경쟁력이 있는 컨텐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